안녕하십니까. 퀴트님 황성진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일타 강사의 정의, 강사의 역량에 따른 일타 강사의 정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일타 강사 우리가 이제 거의 고유명사처럼 쓰는데 원래 뭐 시작이야 예전에 노량진에서 이제 첫 번째로 첫 번째 타자 뭐 여기서 뭐 시작했다는 썰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일단은 뭐 어원을 떠나가지고 이제 우리가 모두 인지하는 다 잘 알고 정의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일타 강사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뭐 특정 학교의 인원수가 제일 많다. 뭐 일타 맞죠. 그죠? 뭐 수능에서 현장 강의 뭐 마감 쳤다. 뭐 일타 강사 맞죠. 온라인에서 매출 순위 1위라서 이름이 앞으로 가 있다. 당연히 일타가 전국 일타 강사가 맞죠. 그래서 일타 강사는 이 지금 말씀드린 일타 강사는 학생 수와 그에 따르는 매출 이런 거에 따라서 일타 강사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 일타 강사는 어떤 영역까지 일을 하는가라고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수업 말고 어떤 것들도 하는가라고 하는 거는 아무도 안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사 역량, 그 강사가 하는 일, 신경 쓰는 범위라고 하는 걸 이런 시점에서 일타 강사를 한번 조명해 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재미로 봐주세요. 자, 앞광고 잠깐 하겠습니다. 뭐 제가 하는 거니까 제가 하는 거 제가 광고하는 거니까 괜찮겠죠. 거의 한 1년 한 2개월 정도를 준비를 계속 짬짬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학원 강사의 마케팅이라고 하는 영상에서 제가 뭐 커밍순에서 했는데 그때 시나리오랑 PPT를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지금 뒤집고 해가지고 이제 내보일만 하다라는 게 좀 오래 걸렸습니다. 자, 이제 7월에 지금 이 영상이 이제 6월 18일에 올라가는데 7월 중순쯤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오랜만에 오프라인에서 아마 목동에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영상도 마찬가지로 신청하신 분들 받긴 할 텐데 그리고 유료 강의입니다. 유료 강의고 오랜만에 오프라인에서 진행을 해볼까 하고 또 제가 원장으로 있는 그 미래탐구 목동 학원에 요번에 고3관 시설을 새로 오픈을 하면서 요 시설 좋네. 그럼 자랑도 좀 해야지 하는 겸해 갖고 아마 그곳에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This is the marketing for teachers에서 선생님들이 강사들이 알아야 될 마케팅 포인트와 마케팅의 개념 이런 것들을 선생님 입장에서 좀 서술한 내용들이고요. 그 내용 중에 오늘 주제인 강사의 역량에 따른 일타 강사의 정의라고 하는 내용이 맨 앞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같이 공유하면서 주제가 겹치니까 같이 공유하면서 진행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요런 스타일로 지금 보이시는 스타일로 PPT가 구성이 돼 있어 갖고 요 페이지랑 비슷한 내용으로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뭐 0번째 마케팅을 이해해보자 라는 맨 처음에 들어간 내용이고요. 자,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그려볼 건 이거예요. 학원 업무 프로세스. 학원 업무 프로세스인데 고등 단과 기준으로 프로세스를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다른 세미나에서도 항상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뭐 익숙하실 겁니다. 자, 개강에서 종강하고요. 그 전에 개강을 확정을 할 거고, 그 전에 홍보를 할 거고요. 홍보해서 모집을 하겠죠. 그 전에 계획을 할 겁니다. 아주 당연한 프로세스죠. 자, 제 구독자분들, 그렇죠. 영상 많이 보신 분들 또는 세미나 들으신 분들, 자, 개강하기 얼마 전에 계획한다 그랬죠? 보통? 개강하기 얼마 전에 한다 그랬죠? 3개월 전에. 보통 학원에서는 보통 3개월 전에 합니다. 그래서 지금 6월이잖아요. 6월이고 기말고사가 지금 들어가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여름방학은 이미 다 홍보 계획이 끝났어요. 계획이 전부 다 끝났고 시간표 거의 다 확정이 됐고 일부 극소수의 강좌를 빼곤 다 확정이 됐고 그 다음에 홍보 어떻게 할지 이런 계획 다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개강 확정 어느 정도면 개강을 하겠다 이런 것들 또 신규 프로젝트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 다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계획하고 있는 건 원장 입장에서 계획하고 있는 건 이 학기와 그리고 좀 멀리 갔지만 12월 수능 강좌 오픈을 위해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생각보다 먼저 많이 움직여요.
안 그러면 막 닥쳐서 움직이면 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계획할 때 뭘 계획하느냐? 자, 강사, 어떤 강사가 할지, 이제 학원 입장입니다. 어떤 강사가 들어갈지, 강사 들어가면은 뭐 강좌 이름 나오겠죠? 시간표, 무슨 요일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지, 그 다음 기간, 몇 주 동안 할지, 대상, 고1의 상위권을 대상으로 할지, 고3의 중위권을 대상으로 할지, 예상 매출, 여기서부터는 뭐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크게 안 하죠. 왜냐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안 하는데 학원 안에서는 예상 매출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강사는 몇 명 정도 모집이 목표다. 그래서 이거에 따른 모집 전략은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이런 것들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모든 선생님들이 개강할 만한 이 강사 누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여기가 빵꾸 났으면 어떤 강사 모셔와야 되겠다. 시간표는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기간은 몇 주짜리로 가는 게 좋겠다. 이거 강좌명은 뭐고 대상은 어떻게 잡으면 되겠다. 최대 몇 명을 모으면 우리가 성공이다. 그러면 이 모집할 때 어떤 걸 하고 강사를 어떻게 띄울 것이고 학원이랑 프로그램을 어떻게 띄울 것인지 이런 것들의 계획을 모든 강좌 대비별로 다 만듭니다. 물론 이렇게 봤을 때 처음에 계획할 때야 이제 드래프트 수준이니까 초반 수준이긴 한데 계획을 다 짭니다. 자, 그리고 실제 홍보로 들어가죠. 그럼 제일 대중적인 설명에 간담회 하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 다음에 무료 특강을 하기도 하고요. SNS를 통해 가지고 뭐 유튜브가 됐던 블로그가 됐던 아니면은 뭐 인스타그램이 됐던 홍보 많이 하시죠 요즘. 그러면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들어올 설명회나 간담회 보여주거나 워크인으로 들어올 사람들한테 보여줄 브로셔 작업하고요. 그러면서 설명회 간담회 등등등 기존에 있던 DB 바탕으로 해서 전화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상담실에서 진행을 하죠. 자, 그래서 홍보를 해서 모집을 하고요. 모집한 다음에 개강 인원을 확인한 다음에 개강 폐강을 결정하고 강의실 배정을 합니다. 보통 단과 처음 들어오신 선생님들이 이제 개강을 하면 어디에서 어떤 학원에서 개강을 하냐, 어떤 포지션에서 개강을 하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한 90%가 10명이 안 돼요. 이것도 좀 좋게 말한 거고 처음 그 지역 들어갔다. 그럼 10명 넘어가면 진짜 학원에 신경 많이 써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 전문 학원에서 40명, 50명 놓고 했는데요. 그거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단과 들어오면. anyway, 그거야 뭐 나중에 전문학원과 단과의 차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뭐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그러면서 이제 개강이 결정이 되면 강의실 배정을 합니다. 여기서 뭐 팁 아닌 팁을 드리자면 처음 계획 단계에서 이제 선생님들과 컨택이 들어가잖아요. 학원에서 이런 거 해보자. 여름방학 때 이런 거 해보자. 2학기 때 이런 거 해보자. 할 때 우리가 신경 쓰는 건 보통 선생님들이 신경 쓰는 건 이제 페이나 내가 갔을 때 그래도 최소한 그 먹고 살 정도는 나와야 되니까 몇 명이면 하겠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미리 얘기를 하세요. 처음에 이제 제안이 들어왔을 때 이거 하겠다 했을 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몇 명이면 하겠다 얘기를 하세요. 뭐 3명이면 저희 학원에 지금 제가 모시고 온 선생님 한 분은 처음에 그냥 술 마시면서 3명 이상이면 개강하자. 라고 할 때 막 낄낄대고 웃으면서 아유 알았습니다 원장님 했는데 진짜 3명 개강했어요. 타 지역에서 한 번에 6, 70명 하는 강사인데 만날 때마다 미안해가지고 밥 사주고 뭐 다른 거 도와주고 막 했는데 지금은 이제 20명 좀 안 되게 수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처음 만나는 강사인데 단과 처음 들어왔는데 저는 10명 이하면 두 자릿수 아니면 개강을 못 할 것 같습니다. 먹고 살아야 돼서. 그랬을 때 제 건방지게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10명이구나 라고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10명이구나. 5명이다 그러면 5명이구나. 20명이다 그러면 20명이구나. 이런 거 개강 확정 인원은 미리 얘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깔끔하게 그 인원 이렇게 딱 안 됐을 때 과감하게 딱 선생님이 10명 얘기하셨는데 지금 8명 모였으니까 해달라고 부탁을 할 것인가 아니면 2명치를 학원에서 커버를 쳐줄 것인가 아니면 그냥 접어버릴 것인가 이런 것만 학원에서 결정하면 되니까요. 자, 그리고 개강을 하고 종강을 하죠. 자, 그러니까 수업을 우리가 진행하면서 강의를 하고 학생 관리를 하고 학생 학부모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여기서 잘 가르쳐서 성적 상승해서 실적을 만들고 우리가 교재를 쓰는 컨텐츠들이 나오겠죠. 자, 그럼 이렇게 되고 여기가 칸이 밑에가 남쪽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소비자 행동 프로세스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 소비자에 해당하는 학생, 학부모의 프로세스를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행동 프로세스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대체적으로 이 4개의 단계로 진행을 합니다. 우리도 생산자면서 소비자니까 똑같잖아요.
문제인식. 예를 들어 컴퓨터 하고 있는데 마우스 좋은 거 사고 싶어. 문제인식 마우스가 있어야 되겠어. 그러면 정보 탐색 갖고 검색하죠. 뭐가 좋나. 유튜브 영상에 누가 뭐 마우스 20개 뭐 비교 분석 막 이런 것도 보고 정보 탐색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건 두세 개 가지고 대안을 평가를 해본 다음에 나랑 맞는 거다 그럼 가고 구매를 하죠. 똑같습니다. 문제인식. 요번에 시험 조졌어. 나 정시로 돌려야 되겠어. 내지는 나 어느 학교 배정돼서 이 학교 내신 하는 게 필요해. 이런 것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학생들이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원을 옮기거나 학원을 선택하는 그 문제들 있죠. 이걸 인식하면은 똑같이 정보를 탐색하겠죠. 그냥 아무 학원이나 들어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볼 겁니다. 맘카페 가서 알아보기도 하고, 대치동은 디스플 한번 검색해보기도 하고, 유튜브 영상에서 검색해보기도 하고, 구글 검색도 해보고, 네이버 검색도 해보고, 블로그도 보고, 인스타도 보고 할 겁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신뢰할 만한 누군가 지인이 있으면 거기다 물어보기도 할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표 맞춰보고 뭐하고 설명회도 가보고 한 다음에 대안평가를 할 겁니다. 몇 개 학원을 놓고서 이제 비교를 좀 하겠죠. 그리고 나서 등록 결정을 할 겁니다. 그 생각해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단계잖아요. 그죠? 자, 자연스러운 단계인데, 방금 전에 우리가 이 영상을 시작할 때 주제가 뭐였죠? 1타 강사의 역량에 따른 정의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 보시면 자, 선생님 훌륭한 강사다, 좋은 강사다 하는 영역은 여기에요, 여기. 당연하게 생각하죠. 수업 잘해야죠. 학생 관리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적극적으로 해주셔야죠. 그러면서 애들 성적도 올려야죠. 모든 학생의 성적 올리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성적이 올라가도록 내가 커리큘럼을 짰고 했을 테니까. 그러면서 나만의 컨텐츠가 있으면 좋죠. 그래서 여기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강사로서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의 감히 장담하건대 99%는 이 안에서 모든 일을 처리하실 겁니다. 학원 강사의 업무라고 하면은 이 안에 있는 것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안에 있는 것만 해도 빡세잖아. 강의 준비만 해도 빡세잖아요. 또 반 여러 개 맡으신 분들이 있고, 수학 선생님들 이제 방학 들어가면 철인 18호 모드로 들어가고, 10 to 10, 9 to 10 막 이런 프로그램 돌아야 되고, 그죠? 그리고 요새 애들 하도 공부 못한 애들이나 공부에 흥미가 없거나 의지가 없는 애들이 점점 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학생 관리 매일매일 문제죠. 매일 수업할 때마다 누구 하나씩 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거 신경 써야 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커뮤니케이션 꾸준히 잘 해주셔야 되고, 그러면서 나랑 코드가 맞는 학생들, 잘 따라온 학생들 성적들 잘 챙겨주셔야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맡은 수업에 컨텐츠들을 생산해 나가셔야 되고, 사실 이것만 잘해도 상위 한 10% 안에 강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만 잘 해주셔도. 다 잘 먹고 살아요. 이 정도만 잘해도. 자, 그런데 요 앞에 거 학원 전체 운영에서 이 계획하는 시점부터 개강에서 종강하는 시점까지 지금 이 수업의 계획, 홍보, 계획을 어떻게 cal 것인가. 그러니까 강사는 내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시간표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 어떻게 내가 시간표를 잡아야 되는가? 어느 시간표가 학생들이 더 선호하고 편한 시간표인가? 그리고 경쟁학원과 부딪히지 않고 연계되는 과목의 학원들과 연계가 되는 학생들이 오기 편한 시간, 이게 언젠가? 라고 하는 것도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몇 주를 하는 것이 학생들한테 소비자들한테 가장 적절한 기간인가? 그냥 방학이 8주니까 8주 말고 8주 그 사이에 특정 학교는 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학년 같은 경우 방학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 내가 한 주를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 시간도 기간도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 뭐 중위권 할 거냐 상위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전부 다 전략적인 것들이죠. 이거 보통 생각하시죠? 그 다음에 예상 매출 나 얼마쯤 나올 것 같다. 그 다음에 모집 전략, 여기서 학원에서 해주는 모집 전략이 있고 강사 개인이 할 수 있는 모집 전략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 앞단부터 3개월 전부터 이거를 신경을 쓸 수 있는 강사. 그러면서 동시에 홍보에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모집 홍보, 자기 브랜딩을 위해서 이 중에서 자기가 관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고, 그러면서 개강 확장하면서 강의실 같은 경우도
내가 제일 수업하기 편한 강의실을 미리 뭐 배정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학원들이 초대형 학원으로 가면은 강의실 건물들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미리 좀 확인을 해줄 수도 있고, 자기 동선에 따라 가지고, 개강 인원도, 적게 몇 명 이상 개강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마감에 계셔 전 영상이었던 마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최대한 딱 몇 명에서 마감 치고 줄 세우겠다 라고 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신경을 쓰고 그냥 자동으로 그냥 여기 신경을 쓰는 강사들은요, 그냥 자동으로 저기서부터 다 본인이 뭘 해야 되겠다가 이제 몸에 이미 박혀 있어요. 몇 바퀴 단과에서 몇 바퀴 돌면 다 이게 웬만한 강사들은 이제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이때쯤 뭐 해야 되겠구나. 작년에, 재작년에 이거 미리 안 해놨다가 엄청 힘들었지. 뭐 이런 게 다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합니다. 이 앞에까지 다 하는 게 훌륭한 강사의 영역이고요. 제가 진행하는, 요번 7월 달에도 진행을 할 예정인데, 부트캠프가 이 훌륭한 강사의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고, 이 밑에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신경 쓰면 1타 강사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사의 영역에서.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제가 1타급 선생님들, 그러니까 어디 가도 1타 맞지라고 할 만한 선생님들 있잖아요. 이분들이랑 제가 대화할 기회가 되거나 뭐 가볍게 얘기할 기회가 되면은 얘기를 할 때 이분들이 제일 관심을 보이는 거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에요. 뭐 수업 얘기 이런 거 안 해요. 수업 워낙 잘하니까 1타지. 제가 또 뭐 거기다가 뭐 감나라 배나라 할 만한 그 수업에 있어서 스페셜리스트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부분입니다. 소비자 행동 프로세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뭐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요새 트렌드가 될 수도 있고, 학생 트렌드. 어떤 데서 문제인식이 있더라. 요새 못하는 애들이 있는데 국어에서 특정 분야 지문에 대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하더라. 문해력이 어디까지 무너져 있더라. 특정 학원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강남대성의 S2관 애들은 보통 걔네들이 한 75점 나오는 문제가 노량진 대성으로 가면은 얘네들이 몇 점 나오더라. 얘네들이 현강으로 왔을 때 대치 모 학원에 가면은 몇 점이 나오고, 목동 모 학원에 가면 몇 점이 나오더라. 얘네들이 이미 세분화돼 있다. 뭐 이런 문제의식들부터 시작해갖고, 그럼 이 문제를 인식하는 순간에 이거의 해결책을 자기 커리큘럼에 녹이면은 그게 대강사잖아요. 자, 두 번째로 부모들이랑 학생이 어디에서 신뢰감을 얻고 어디에서 그 강좌 정보를 찾고 이런 것들의 그 유통 경로 채널이 어딘지를 알면은 거기다가 마케팅 역량을 집중할 수가 있잖아요. 마케팅 역량 별게 아닙니다. 인력과 시간과 돈입니다. 자, 그러면서 대한평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경쟁 강사 프로그램이죠. 1타급 선에서 경쟁 강사들에 대한 정보들, 그 사람은 수업에서 반응이 어떻더라, 보통 시간표 지역은 출강은 어떻게 하더라, 인강에서 나갔을 때 완강률이 몇 퍼센트 되더라, 그 강사는 어떻게 시장에 인식이 돼 있더라 라고 하는 것들 제가 들은 거나 제가 어디서 주워 들은 거나 아니면 제가 확인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그렇게 초집중해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위에 있는 거 얘기하면은 그냥 하고 넘어가요. 그럼 네가 뭘 알아? 뭐 이런 느낌이야. 뭐 그런 취급 받을 수도 있죠. 그러면서 어디에서 구매 결정을 하는가 라고 하는 것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신경을 평소에 쓰고 있냐, 여기에 적극적으로 모든 걸 내가 100% 기획해서 100% 하는 건 아니거든요. 같은 파트너인 학원에 저 같은 원장이 있고 상담실이 있고 자기만의 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 동료 강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전부 다 이걸 하는데 내 머릿속에는 이 단계부터 소비자 행동의 프로세스부터 쭉 어디에서 내가 임팩트를 줄 것이고 어디에서 내가 힘을 뺄 것이고 내 특징을 어떻게 인식을 시킬 것이고 이게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가게 만들 것인지, 그러면서 동시에 수업 준비는 완벽하게 해야 되고, 여기까지가 되는 선생님들을 저는 진짜 1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 거 되게 많죠. 그래서 이 수업 여기에 이렇게 말씀드린 거에서 요거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자, 앞에 다시 앞광고로 가서 이 강좌는 제가 추천을 드릴 건데, 현재 페이가 한 달에 받는 월급이 최소 한 700에서 최대 한 2000 정도? 2000에서 3000 정도? 요 정도 사이에 있는 선생님들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범위가 좀 크긴 한데. 그러다 저는 700만 원 방학 때 한번 찍어봤는데 들어도 되나요? 들으셔도 됩니다. 저 완전 초보인데 궁금해도 들어봐도 되나요? 들어봐도 됩니다. 들으셔도 됩니다.
다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요게 개요인데 여기 있는 걸 다 다루거든요. 여기 있는 거에 대한 걸 다 다뤄요. 여기 마케팅 측면에서 다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미는 있으실 거예요. 다만 이거를 다 해야 된다. 내가 실제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듣고 바로 써먹을 것들을 가져가실 수 있는 분들은 저는 이제 타겟팅을 월페이 한 700 이상에서 3000 안에 요 정도 분들이 나 3000 넘어가는데요. 이미 잘하고 계실 거예요. 이미 근데 심심하다 그러면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오늘 내용은 이렇게 하고 광고도 조금 했고 하니까 오프라인 세미나에서 직접 얼굴 뵈면서 진짜 제 이름 걸고 오프라인 세미나는 작년 11월에 CDS 세미나에서 잠깐 1시간 한 거 빼고 그 전에 하면 한 4년 전에 한 것 같은데 오랜만에 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좀 준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세미나 안 오시더라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시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내가 저거 지금 저 사람이 퀴트린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이거에서 내가 뭔가 재밌는 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단서들을 가져가셨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감사드리고요. 특히 댓글 써주신 분들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